아미야, 보자. 방송 준비하고 오늘은 자지 말아요. 알았어? 응? 그래. 앉아서 인사합시다. 서서 하겠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BIB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저희 마스코트 파트너 아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요.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음력 10월 10일이죠. 경신일입니다.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1년 중 307번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잘라고? 아닌데 안 잔다고 그랬지? 탄생은 브리오니아입니다. 브리오니아. 탄생석은 골든 사파이어입니다. 11월 달 탄생석은 토파즈죠.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미도 잘 보세요. 아미 이야기할 거예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1929년 11월 3일부터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 희롱으로 일어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 충돌과 11월 12일 광주 지역 학생 대시 운동을 거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 일대로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을 거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된 항일 운동으로 1929년 11월 말에서 1930년 3월이나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 독립운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벌써 자요? 예, 1974년입니다. 대왕 코너 화재입니다. 대왕 코너 화재는 1974년 11월 3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 청릉동 620-69번지 현 왕산로 200입니다.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복합상가 대왕 코너에서 발생된 인명피해 화재 사고입니다. 바로 청량리 앞에 제일 큰 건물이었죠. 불은 6층 브라운 호텔 618호 앞 조명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불은 삽시간에 6층에서 7층으로 번졌고요. 이 화재로 88명이 사망하고 35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6층 나이트클럽에 있던 젊은 손님들이었고요. 이는 1971년 대형각 호텔 화재 사고 이후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화재 상황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다며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범죄를 저지른 바람에 피해가 더 컸던 사업입니다. 이 대왕 코너 이 자리에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화재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건물이라는 평도 있었는데 지금은 헐고 롯데백화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979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이 치러진 날입니다. 1979년 11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연결식이 지금의 경복궁인 당시 중앙청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국정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41개국 조문사절과 각계 인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집계 9일간의 국장 기간 중 전국에서 1,769만 명, 당시 인구이 3,700만이었는데 1,769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연결식 당일에도 시민 약 200만 명이 운구 행렬이 지나는 길에 도열해 다수가 통곡을 하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장위원장이었던 최규하 대통령 고난대행은 추도사에서 아흘에 전 천지가 진동하여 산천초목이 빛을 잃었고 경악과 비탄으로 온 국민들 가슴에 메었습니다. 그 다정한 웃음이 눈에 선하고
라고 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신 이 나라 중흥의 위대한 영도자로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살아 계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선 순조 이후 첫 국장이었습니다. 국장은 당시 법률인 국장 국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직에 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의 현장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초항을 받는 자가 서가한 경우 주무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9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국민장은 7일 이내라고 합니다. 다음엔 우지파동입니다. 우지파동. 소기름을 갖다가 식용으로 사용했던 일입니다. 우지는 그 소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라면,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등 모든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입니다. 사실 우지파동은 검찰이 식품회사가 식품위반법을 위반한 사실을 문제 삼다가 보건사회부가 이를 무해하다고 판정하여 큰 혼란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던 일대 사건입니다.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 소기름을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 하인즈, 산림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반법으로 협의로 구속 입건을 한 사건입니다. 2016년도에 구속된 최순실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공범이죠. 공식 이름은 최서원으로 원래 이름은 최필이었으나 1979년에 최순실로 개명했고요. 이후 2014년에 최서원으로 또 한 번 개명했습니다. 법원 현재 재판 등에선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을 사용하나 국정조사에 나온 언론 대중에게는 개명된 이름인 최순실로 불립니다. 부친인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대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혈육 이상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축제를 하고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며 국정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비선 실세로 지목받을 만큼 베일 속에 숨어서 아무런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단국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와 충청남도 천안시 동랑구의 사립종합대학입니다. 1947년 11월 1일 설립 허가를 받아 3일 후 1947년 11월 3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개교했습니다. 당시 문교부 기록에 따르면 단국대학교는 광복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 4년제 대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957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고요. 1967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됐습니다. 종합대학교는 최초로 1978년 3월 13일 제2캠퍼스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랑구에 설립을 했습니다. 1984년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1994년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원했고요. 남산 고도 제한으로 서울 캠퍼스의 협소한 교육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8월 30일 서울 캠퍼스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날이라고도 했죠.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만화의 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만화계에 불어닥친 심의와 제재 바람에 맞서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가 개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에서 2001년부터 제정해 지키는 만화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빌딩을 지으셨던 분입니다. 기업인 신격호 씨입니다. 신격호 씨는 1921년 11월 3일 태어나셨다가 2000년 1월 19일 사망한 롯데그룹을 창업한 기업인입니다. 1921년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둥길이 양산신시 집성촌에서 아버지 신지수와 어머니 김필순의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신지수 씨는 재력이 있으나 그의 친척에 의하면 신 회장의 선치는 절대 돈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선반 절삭 공구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대전 때 공장이 전소했습니다. 1946년 와세대 고공야간부 화학과를 졸업한 뒤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선 말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돈을 벌 작정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하고 부간 연락선의 밀양선으로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뒤 껌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1948년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했고 1950년 제일 한국인이 많은 신주쿠 시노쿠보의 껌 공장인 롯데 신주쿠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1959년 롯데 상사, 1961년 롯데 부동산, 1967년 롯데 에더, 1968년 롯데 물산, 주식회사 회밀리 등 상업, 유통업으로 일본의 10대 재벌이 됐습니다. 2000년 1월 19일 서울 아산병원 입원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였습니다. 갔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바로 임줄입니다. 임줄이 본명은 임윤정이었고요. 1958년 11월 3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난 가수입니다. 1979년에 야 곰내야와 이대로 떠나렵니다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곡을 발표해 대중들 사이에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립스틱 짙게 바르고는 이은하가 부를 예정이었으나 작곡가 김희갑의 집에 임주리가 놀러 갔다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반응이 없어 가요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갔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1993년 이 노래가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OST에 수록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역주행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노래로 최유나 서른도 등과 함께 1994년 서울가요대상 트로트 부분 대상을 받게 됩니다. 2020년 3월 4일 채널A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여 근황을 전하다 아들이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연한 가수 재하라고도 밝혔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한석규 씨입니다. 한석규 씨는 1964년 11월 3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출신 배우입니다.
한석규는 1990년 KBS 성우국회 제22기로 입사하여 성우로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1991년 MBC 탤런트 공채 제20기로 재입사, 1993년 아들과 딸을 통해 사람들이 뇌리에 각인되었고요. 1994년 서울의 달의 출연을 통해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활동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겨 충무로에서도 흥행 배우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부터 TV보다 영화에 전념했습니다. 데뷔작인 닥터 봉부터 쉬리까지 연속적인 흥행에 성공하고 1990년대 중후반 영화계의 부흥기를 이끌었지만 1999년 Tell Me Something 이후 긴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10월 드라마 낭만다터 김사부를 통해 두 번째 연기 대상을 수상하고요. 2017년 영화 프리존에서 교도소의 절대 제왕 이코 역으로 데뷔 27년 만에 첫 악역 연기를 했습니다. KBS 성우극화 시절부터 사귀게 된 KBS 21기 성우 임명주와 1998년에 결혼하여 이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미 자요? 아미 잡니까? 방송해야죠. 노재현 씨입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입니다. 노재현 씨는 1965년 11월 3일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국 변호사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사이의 외아들입니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과정 졸업 후 6개월 석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소위로 전역했죠. 1990년 신명수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장녀인 신정화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으나 2013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7일 아버지 노태우의 장례를 위해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했으며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통합분과위원으로 합류를 했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 안치된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분들을 영영의 명복을 빕니라고 진심 썼으며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로 적었습니다.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고 아버지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5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5.18 당시 피해자들 직접 찾아가 사죄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왔다가 가신 분,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작곡가이십니다. 윤이상 씨입니다. 윤이상 씨는 독일어로 이장윤으로 불립니다. 1917년 9월 17일 날 나셨다가 1995년 11월 3일 서돌과 통일 독일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출신의 독일 현대음악 작곡가, 바이올리스트, 기타리스트, 첼로리스트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출생했고요. 이후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북한 TV 드라마 민족과 운명 5부에서 8부의 모델이 윤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제자에는 서울대학교 작곡가 교수를 역임한 강석희, 백병동 씨가 있고요. 동백님 사건 이후 윤희상 씨는 1971년 서독에 귀화했습니다. 이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오갔죠. 북한에서는 1982년부터 매년 윤희상 음악제가 개최됐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의 음악이 해금되어 연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5년 11월 3일 오후 4시 20분 독일 베를린 발트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사망 후 김정일 명의의 화환이 보내졌으며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의 음악회가 열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8월 9월 14일에는 미망인 이수자 씨가 윤희상 탄생 90주년 기념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40년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배우입니다. 홍성민 씨입니다. 홍성민 씨는 1940년 5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11월 3일 별세한 배우이죠. 홍성민 씨의 본명은 홍성집입니다. 1964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65년 MBC 문화방송 특제 성우로 데뷔를 했다가 1976년 MBC 문화방송 특제 탤런트로 텔레비전 드라마 3위 인곡의 텔레비전 연기자로 데뷔한 뒤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인물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전형적이면서 강인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상을 연기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0년 KBS 한국방송국사 드라마 꼭지가 방영된 이후 지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시력에 이상이 생겨 2004년 8월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2007년 11월 3일 당뇨 합병증으로 타계했죠. 향년 68세였습니다. 예, 오늘 또 불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보에 지은 잘못을 참부했다. 참부는 불법승입니다. 부처님 말씀, 스님한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참여하고자 할 때 홈다락 하릭 악밤, 홈다락 하릭 악밤, 홈다락 하릭 악밤, 홈다락 하릭 악밤 외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녹음해서 들으셔도 삼보에 잘못된 일이 참여되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남은시 날씨 쌀쌀하시니까 밤낮 차이가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도 목이 좀 깔깔하네요. 목감기 요새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미씨 자요. 인사하고 일어나. 네, 앉아요. 아이고 착해요. 인사해야지.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애들은 인사해야 돼. 배꼽 인사.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